처장님을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저 이전에 그 발표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이 그 핸드마이크를 쓰셔가지고 되게 걱정을 좀 했거든요. 저는 두 손을 다 써가지고 시연을 좀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행히도 핀마이크가 준비가 돼서 시연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컬러가 디지털을 만날 때라는 좀 거창한 이름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뭐 그닥 그렇게 거창하진 않고요. 좀 프랙티컬한 얘기를 좀 1시간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실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실무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컬러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뭐 배색이라든지 조색이라든지 어떤 컬러 믹싱이라든지 어떤 감성적인 컬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그 색채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공학적인 컬러를 접근하는데요. 그래서 좀 딱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컬러를 다루실 때는 꼭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안 그러면은 나중에 다른 작업자들과 컬러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겠다 정도를 오늘 알고 가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나올 것들은 색채는 과학이다. 그죠? 침대도 과학이듯이 색채도 과학입니다. 과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요.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체제에서의 컬러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 웹브라우저에 있어서의 컬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크로스 플랫폼, 뭐 크로스 브라우징 해가지고 그 어떤 웹 디자인을 하실 때 어떤 그 정확한 컬러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보시는 컬러와 파이어폭스에서 보시는 컬러, 크롬에서 보시는 컬러와 또 뭐가 있을까요? 사파리에서 보시는 컬러는 다 달라요. 왜 다른지 그 이유와 해결 방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에서의 컬러는 어떤 식으로 재현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컬러가 엉망으로 재현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재현되고 있는지까지도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컬러를 보시는 어플리케이션들 있죠? 뭐 RC라든지 ACDC라든지 뭐 포토샵에서도 많이 보실 거고 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네이버 포토뷰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뷰어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컬러는 다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는 아마 모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뷰어가 정확한 컬러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포토샵의 컬러 설정 부분도 잠깐 언급할 수 있으면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있어서의 컬러들, 요즘은 거의 뭐 브라우징은 모바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께서 모바일 브라우징도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 브라우저에서의 그런 컬러 관리 부분도 한번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어디선가 좀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네. 혹시 그 제 동영상 강좌를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기존에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친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SLR 클럽이라는 사진하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죠. 여기에서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그 동영상 공식 강좌를 진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뷰 카운트 수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한 10,000에서 한 20,000 정도 나오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 풀 컨텐츠로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무료이고 공짜이고 회원가입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제 블로그상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컬러 매니지먼트가 뭔지 한번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그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디지털 사진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컬러를 좀 많이 신경을 쓰는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쇄나 디자인, 특히나 웹 디자인 이런 쪽 분야에서는 거의 지금 현재까지 다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컬러가 별로 안 중요하신가 봐요. 그런가요? 중요하신가요? 네. 지금 보시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노트북에서 보시는 그런 어떤 이미지와 어떤 다른 데스크탑 모니터에서 보시는 이미지의 컬러가 이렇게 달라 보이죠? 그럼 어떤 컬러가 정확한 컬러일까요? 라는 데서 이제 문제가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모니터, 모든 핸드폰, 모든 태블릿, 모든 디스플레이들 동일한 이미지를 띄워보시면 전부 다 하나같이 컬러가 다르게 재현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듀얼 모니터나 트리플 모니터로 작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쵸? 동일한 이미지를 2대의 모니터, 3대의 모니터에 띄웠는데 컬러가 다르다는 거 경험해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컬러가 다른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어떤 컬러가 정확한 컬러일까요? 정확한 컬러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눈대중으로 맞춰서 진행하고 그냥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인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맞추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 안 하셨던 거죠. 요런 글씨를 보통 쇼핑몰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모델 사진은 이미지용입니다. 실제 제품 컬러는 아래 단품 사진에 가깝습니다. 색상은 모니터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십시오.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 사실 때 핑크색으로 사셨는데 살구색 옷이 왔다든지 뭐 이런 경험들은 TV 광고를 통해서도 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전부 다 뭐랄까요? 쇼핑몰을 관리하는 관리자들, 오퍼레이터들, 사진가들, 쇼핑몰에 사진을 업로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지를 보는 사람들 전부 다 총체적으로 컬러에 대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컬러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정확한 컬러로 사용자들한테 전달을 해주시고, 만약에 사용자가 모니터로 그 옷의 색상을 봤는데 색상이 이상해요. 그러면은 그 원인을 나는 문제없어, 나는 컬러 관리 제대로 했고 사용자 네 모니터가 문제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실 수도 있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ICC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컬러 컨소시엄이라는 곳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애플,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코닥, 그 다음에 아그파 뭐 이런 회사들이 1995년도에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컬러를 좀 일치시킬 수 있을까라고 논의를 하고 그 논의의 결과로서 이 인터내셔널 컬러 컨소시엄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시는 모든 윈도우 컴퓨터, 모든 맥 컴퓨터, 그 다음에 모든 어도비 소프트웨어들, 할 거 없이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다 이 ICC라는 기준에 따라서 컬러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C에서 규정하는 대로 컬러 관리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컬러 트러블을 발생할 가능성이 더 적어지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맥을 사용하시니까 맥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애플 메뉴에서 시스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시면 시스템 프리퍼런스의 디스플레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고요. 이 항목에 보시면은 바로 컬러라는 곳이 보이실 겁니다. 그쵸? 컬러라는 곳이 보입니다.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디스플레이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디스플레이,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컬러 특성을 기술해 놓은 파일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근데 요거 그냥 신경 안 쓰시고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인디자인이나 여러분들이 그래픽 어플리케이션을 맥 OS에서 실행을 하시면요. 그 어플리케이션은 무조건 자동으로 여기에 기본값 선택되어 있는 프로파일을 땡겨옵니다. 땡겨와서 우리 주인님이 이런 특성을 가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파악을 해서 그 여러분들의 디스플레이에 맞게 포토샵에서 컬러를 보여줍니다. 이건 자동으로 무조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떤 프로파일이 선택되어 있는지 신경 안 쓰시고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나오는 컬러는 절대로 정확한 컬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쯤 여기에 어떤 프로파일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맥을 사용 안 하시고 윈도우를 사용하신다. 윈도우도 똑같습니다. 윈도우 8.1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 메뉴에서 제어판으로 가신 다음에 제어판에서 색 관리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색 관리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ICC 프로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곳이 존재하지요. 윈도우 XP부터 있었습니다. 윈도우 7, 윈도우 비스타, 뭐 윈도우 8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컬러에 대한 협의체를 만들었고 그 규약에 따라서 컬러를 관리하면 정확한 컬러가 나오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기본이죠. 제어판에 색깔이 들어가셔가지고 프로파일만 잡아주시면은 포토샵은 저 프로파일을 그냥 땡겨오는 거예요. 땡겨와서 정확한 컬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제가 서두에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윈도우 운영체제나 맥 운영체제에서 프로파일은 선택하시고 설정하시고 사용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드립니다. 그리고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런 사항을 처음 만나셨다면, 처음 접하셨다면 윈도우에 그런 게 있었어? 맥 OS에 그런 게 있었어? 처음 들어보는데 저게 뭔 말이지? 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정확한 컬러로 보신 적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프로파일은 어디서 구하나요? 라는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거예요. 기본으로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좀 비싼 모니터? 뭐 A조? 뭐 이런 모니터나 뭐 하여튼 그 요즘 한 200만 원, 300만 원대 모니터를 사시면은 이런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는 툴을 줘요. 그래서 모니터 사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다 설치하면 여러분들의 포토샵은 API 호출을 해서 그 프로파일을 바로 땡겨와서 여러분들의 포토샵 안에 있는 컬러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프로세스예요. 그게 컬러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비싼 모니터를 사용을 못 하신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밖에 나가시면은 뭐 이렇게 부스 하나 있고 뭐 마우스처럼 생겨가지고 모니터 앞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프로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는 뭐 한 대쯤 가지고 그렇게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파일들이 바로 컬러 매니지먼트의 핵심이다. 프로파일 한 번만 맞추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이거 어디서 구하든 구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컬러 잘 맞고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죠.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남성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컬러를 보는 눈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만 이 세미나를 진행을 할 때 제가 항상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이 보시는 컬러와 남성분들이 보시는 컬러는 다릅니다. 내가 보는 컬러와 남이 보는 컬러가 달라요. 컬러를 인지하는 능력은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색상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고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질 때 정록, 생맥, 색약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성분들은 12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컬러 문제를 갖고 계시고요. 여성분들은 250명 중에 한 분이 그런 컬러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40대가 넘어가면 노안이 생겨서 컬러를 인지하는 능력이 계속 퇴화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노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여러분들을 위에 있는 관리자분들이 나이가 60대인데 남자예요. 근데 컬러가 뭐 어쨌다 저쨌다 그러면은 이제 저를 파세요. 어디선가 세미나를 들었는데 40대가 넘어가면 노안이 생겨서 컬러를 판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더라. 네, 저를 파십시오. 20대 여성분들이 컬러를 가장 정확하게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색약 테스트 같은 것들도 세미나 진행할 때 많이 하는데 오늘은 좀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제 블로그 한번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모니터나 디스플레이, 뭐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컬러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숫자고 점은 점인데 뭔 내용일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컬러는 변해요. 그냥 변해요. 계속 변해요. 좀 심하게 변해요. 여기 290에서 270, 뭐 한 260선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칸델라라고 하는 수치입니다. 촛불 한 개의 밝기가 1칸델라인데요. 여러분들의 모니터는 한 200칸델라에서 300칸델라 정도 되는데 제가 딱 2달이라는 시간 동안 계측을 해봤어요. 매일같이. 그럼 계속 밝기가 떨어져요. 밝기만 떨어지면 아무 문제 없죠. 컬러도 달라집니다.
컬러도 계속 미친 듯이 다이나믹하게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니터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이런 그 스타일로 작업을 하는데 한 달 후, 2달 후 가면은 평소랑 같은 프레셔로 작업을 걸었는데 더 빨개 보인다든지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디스플레이를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스테빌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 모니터 프로파일을 주기적으로 만들고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걸 하고 그런 작업들이 이제 요구가 되는 것이고, 보통 사진 산업, 사진 쪽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하셔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 분들께서는 아유, 내가 할 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뭐 밑에 이제 부하 직원이 있으시면 열심히 시키십시오. 이런 거 있다니까.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많이들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은 안 하는데 나 혼자 모니터 정확하게 컬러 맞추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모니터 맞추고 뭐 프로파일 잡고 운영체제 프로파일 등록하고 이거 하면 뭐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편차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요 점들은 여러 그 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니터고, 결국 내가 내 모니터를 정확하게 맞추고 그래서 프로파일도 만들고 그래서 그걸 운영체제에다 등록하고 그래서 포토샵에서 정확한 컬러를 본다면 여러분들의 모니터는 요 가운데 지점, 가운데 점에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과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무지하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운영체제 차원에서 이 컬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맥 운영체제하고 윈도우 운영체제 둘 다 준비했어요. 원하시면 리눅스까지 해드릴 수 있는데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네. 맥 주로 사용하십니까? 원하시는 걸로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디자인 하시면 주로 맥 하시지 않나요? 아닌가요? 윈도우 쓰세요? 자, 그럼 손을 들어봅시다. 윈도우 쓰시는 분. 네. 그러면 윈도우로 갈게요. 자, 맥을 사용하실 때와 윈도우를 사용하실 때 컬러가 다르다는 느낌 많이 받으셨죠? 그런 부분, 그 컬러 트러블이 좀 발생하는 거 못 느끼십니까? 그래서 보통 인쇄 출판 같은 데 이렇게 작업물 넘기실 때도 맥으로 작업했냐, 윈도우로 작업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좀 달라요. 서로 어프로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윈도우하고 맥이요. 사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아까 이제 ICC라고 해서 협의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컬러를 맞추자 한 협의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협의체에서 기준으로 내세운, 그 협의체에서 합의한 하나의 기준은 애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4년 모든 컬러 매니지먼트, ICC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컬러 매니지먼트는 애플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윈도우 안에 있는 컬러 매니지먼트 엔진 역시 사실은 애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대단한 회사죠. 전 앱바는 아니지만 하여튼 한 1990년대 중반부터 컬러를 관리하는 모든 그런 기술에 대한 참 선견지명이 있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애플의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PC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어도비 포토샵이든 뭐 코렐 들어오던 모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운영체제 차원에서 다 애플의 컬러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그 패시브 어프로치와 액티브 어프로치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으실 텐데요. MS 윈도우즈 XP 비스타 7, 8 그리고 맥OS X 9 버전은 지금 안 쓰시죠. 그 다음에 이제 10.2 버전까지 요 아이들은 컬러가 안 맞아요, 잘. 여러분들은 어떤 운영체제 사용하십니까? 윈도우 7, 윈도우 XP, 윈도우 8 일단 컬러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액티브 어프로치, 운영체제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컬러가 참 잘 맞는 아이 맥OS 10.3 버전 이상부터는 컬러가 잘 맞아요. 여기서 패시브와 액티브의 차이점은 뭐냐? 액티브 어프로치를 하는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이 뭔 짓을 하던 간에 운영체제 차원에서 컬러를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단에서 저는 컬러 매니지먼트가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더라도 운영체제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컬러 매니지먼트를 적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컬러가 안 맞거나 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놈이요.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윈도우요. 패시브 방식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컬러를 맞춥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지 않으면 컬러가 안 맞습니다. 예를 들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동일한 이미지를 포토샵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띄웠을 때 컬러가 맞습니까? 틀려요. 한번 해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어도비 포토샵은 운영체제한테 저 컬러 매니지먼트 할래요 라고 호출을 하는 아이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대표적으로 안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보시는 모든 컬러는 항상 틀립니다.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으로만 항상 보시죠. 그렇죠? 가장 안 맞는 프로그램이에요. 웹브라우저로 넘어가야겠네요. 애플의 사파리, 파이어폭스, 구글 크롬 컬러 맞아요. 얘만 안 맞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금 11버전, 12버전까지 나왔죠? 아직까지도 안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컬러 매니지먼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한 기업에서 기술력도 있고 윈도우도 만들고 그런 기업에서 왜 저렇게 컬러를 안 맞출까요? 아까 그 히스토리 말씀드렸지만 애플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컬러 관리는 상당히 좀 수동적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남들 다 하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컬러 관리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어폭스나 크롬과 같은 웹브라우저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결과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실제로 해보실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의 그 운영체제 윈도우에서 한쪽은 익스플로러, 한쪽은 파이어폭스 두 띄워보시고 컬러를 비교해 보실 수도 있으세요. 제가 그런 거 많이 하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정확한 컬러냐? 하여튼 무조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그 언젠가는 뭐 개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웹브라우저 간의 컬러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배우고 가시면은 나중에 또 도움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익스플로러로 봤더니 컬러가 이런데 파이어폭스나 사파리로 볼 땐 또 컬러가 달라. 그거 원래 다르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원래 컬러가 이제 잘못됐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알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운영체제 차원, 어플리케이션 차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웹사이트입니다. 웹사이트에서도 컬러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들고 나온 게 페이스북하고 네이버예요. 지금 요 강의안은 다 밑에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거든요. 여기 링크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실제로 페이스북하고 네이버에 동일한 컬러를 띄워가지고 컬러가 변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이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구글 웹사이트,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또 뭐 있을까요? 그런 아이들의 이미지를 올려보시면 컬러가 정확한데요.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국내 사이트는 아직까지 컬러 매니지먼트 안 해요. 그래서 동일한 이미지를 올려보시면 엄청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것도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열심히 깠어요. 여기 네이버 계시나요? 예. NHN에서 안 오셨겠죠? 어디 있더라? 예, 네이버 미쳤구나 해가지고 한번 막 신랄하게 깠었는데 네이버 블로그로 이제 그 이미지를 업로드한 경우와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른 파일 호스팅으로부터 이미지 소스로 불러온 경우 뭐가 다른지 보이시나요? 제가 요거는 약간의 그 이미지 파일에 트윅을 걸어가지고 컬러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한 샘플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컬러 관리를 하면은 그린이 그린색으로 보여야 되고 블루가 블루로 보여야 되고 레드가 레드로 보여야 되는데 얘를 네이버 블로그에서 땡겨오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컬러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또 뭐였죠? 하여튼 다음 뭐 하여튼 국내 사이트 중에서는 컬러 관리 제대로 하는 곳 없습니다. 근데 요거랑 똑같은 이미지를 페이스북에만 올려도 정확하게 나와요. 심지어는 페이스북 모바일에다가 올려도
정확하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국내 웹 개발자들이 아직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볼까요? 네, 제가 페이스북에 모바일로 아이폰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도 정확하게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구글에서 이건 뭐죠? 구글의 그 공짜로 만들 수 있는 블로그 서비스거든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구글 사이트 도구에서 만들어 봤을 때도 정확하게 나오고요. 심지어 slrclub.com 집어넣어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이버만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네이버만.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컬러를 아무리 잡아서 그거를 뭐 네이버 블로그가 됐던 티스토리가 됐던 어느 사이트에 올렸을 때 그 서비스 차원에서 내 컬러를 왜곡시켜 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또 상기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단입니다. 바로 이거죠. 요것도 이제 여기 그 링크 들어가시면 각 프로그램들을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보이나 안 보이나. 대표적으로 이미지를 많이 보시는 프로그램이 ACDC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지를 많이 보시는데, 네,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스트 스톤 이미지 뷰어라고 공개 무료 프로그램인데 괜찮아요. 뜬금없이 꿀뷰가 나왔죠. 제가 이거는 작년에 꿀뷰니 뭐니 뭐 이런 아이들 다 그 컬러 매니지먼트 지원 안 하고 컬러가 전부 다 개판으로 나온다라고 막 신랄하게 깠더니만 꿀뷰에서 개발자가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 올려드렸어요. 네, 다행히도. 그래서 꿀뷰는 지원해요. 막 자랑하더라고요. 컬러 매니지먼트 지원 시작 뭐 몇 버전부터. RC 대표적으로 많이들 쓰시는 프로그램 아직 안 합니다. 도대체 컬러 매니지먼트가 뭔지조차도 모릅니다. 개발자들이. 네이버 포토뷰어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아이들 다 정상적으로 아직까지는 작동 안 합니다. 언젠가는 하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옥석을 구분하실 필요도 있으시겠죠.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컬러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야. 예, 잘 나오는 게 있으면은 안 나오는 것도 있다. 엉망인 것도 있다. 개발자가 아직 컬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포토샵의 컬러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디자인 하시는 분들, 디자이너 분들에게는 이게 핵심일 수도 있는데 요거와 관련돼서는 색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색공간이 보통 일반적으로 포토샵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색공간입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외 없이 sRGB를 사용을 하시죠. sRGB라고 불리우는 색공간. 그 다음에 인쇄 출판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어도비 RGB라는 sRGB보다 좀 더 넓은 색공간을 사용을 하시고요. 그것보다도 나는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 뭐 섀도우 디테일이나 하이라이트 디테일을 극단적으로 살려야 되고 뭐 파인 아트를 해야 되고 예술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경우 좀 극단적인 그런 컬러의 그런 정확도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뭐 프로포토 RGB와 같은 그런 색공간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sRGB는 HP와 MS가 199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만들었냐면요. MS와 HP가 뭐 하는 회사죠? MS는 오피스하고 윈도우 만드는 회사고요. 가끔가다 마우스도 만들고요. HP는요? 레이저 프린터, 워크스테이션, 그죠? 뭐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주로 프린터, 워크스테이션 또 뭐가 있죠? 하여튼 사무용 PC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윈도우, MS, HP 다 사무용 기기라는 겁니다. 걔네들의 주 수익원은 디자인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용 기기고 걔네들이 만든 색공간은 sRGB. 뭘 위해서? 도표를 레이저 프린터로 뽑을 때 그 도표의 빨간색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지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경계를 잘 두기 위해서 전혀 크리에이티브한 목적의 색공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좁아요. 그걸 어도비라는 회사가 저거 가지고는 답 안 나온다.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모든 색상을 잘 표현할 수 있게끔 인쇄, 출판 뭐 내지는 뭐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보던 어디서 보던 간에 좀 더 그런 넓은 컬러를 좀 재현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해가지고 98년도에 자기네들이 만든 색공간이 어도비 RGB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전부 다 sRGB를 사용을 하고 계시죠? 프로포터 RGB 같은 경우에는 코닥이 만들었습니다. 코닥이 사진은 대략 이 정도 색공간이 돼야지만 정확한 컬러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넓은 색공간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 그 요즘에 막 UHD TV 해가지고 TV 광고하는 거 보시죠? 4K, UHD 뭐 해가지고 뭐 처음 들어보세요? 풀 HD를 넘어서서 4K로 막 해상도도 엄청 넓어지고 해가지고 요즘 TV 많이 팔잖아요. 집에서 보시는 텔레비전이 지금 현재 풀 HD 기준은 sRGB예요. sRGB 색상에 맞게 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UHD라는 텔레비전 포맷의 기준이 바로 프로포터 RGB입니다. 색역은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예요. 2020년 얼마 안 남았죠? 6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사시면은 이 프로포터 RGB 색역으로 구현되는 컬러를 만나실 수도 있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그런 트렌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나 sRGB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디자이너는 sRGB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토샵에 잘 안 보이시겠다. 자,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워킹 스페이스에서 sRGB나 프로포터 RGB, 뭐 애플 RGB, 어도비 RGB와 같은 설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디자인을 목적으로 주로 작업을 하실 때는 sRGB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sRGB를 사용을 하시지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sRGB 바로 위에 있는 모니터 RGB라는 게 있죠. 뭐 요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여기 오른쪽에 담겨 있는 값은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니터 RGB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포토샵을 웹 디자인 용도로 사용을 하실 때는 그리고 HTML 컬러 뭐 예를 들면 뭐 FF00CC 뭐 이런 식의 컬러를 가지고 주로 작업을 하신다. 그리고 모니터에서 보는 컬러보다는 숫자를 믿겠어. 그래서 숫자를 기준으로 포토샵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sRGB보다는 요 위에 있는 모니터 RGB를 선택을 하시는 방향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도비 포토샵에서 이 모니터 RGB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모든 컬러 매니지먼트 기능을 해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니터 RGB를 선택을 하셨을 때 밑에서 설명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놓고 아래쪽을 보시면 컬러 매니지먼트 턴드 오프라고 해가지고 모니터 RGB를 선택을 했을 때는 포토샵의 그런 모든 컬러 관리 기능을 해제하고 여러분들이 집어 넣으시는 그 숫자 고지곧대로 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팁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포토샵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셔가지고 컬러 매니지먼트 상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숫자만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시겠느냐,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떠들었던 프로파일이 어쩌고저쩌고 뭐 운영체제에서 뭐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등록을 하고 포토샵이 그걸 불러오고 그래서 정확한 컬러를 보여주고 이런 식의 전반적인 컬러 매니지먼트가 되는 환경 상황에서 하시겠느냐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가 잘 맞으시는 분도 있겠고 후자가 잘 맞으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뭐 앞으로 전반적인 그런 디자인 트렌드나 기술 트렌드를 고려를 하신다면 후자로 여러분들이 프로파일도 좀 신경을 써보시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에 등록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걔를 불러와서 포토샵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정확한 컬러로 보여지면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기에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좀 권해드려 보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포토샵에서 웹브라우저의 이미지를 실제로 보실 때 그 작업을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프트 프루프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기능을 또 여기서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실습을 통해서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뭐 어떤 그런 뭐 컬러 이미지가 됐던 PNG나 뭐 어떤 GIF나 아니면 JPEG 이미지를 하나 만드셨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런 이미지를 내가 웹브라우저에 띄었을 때 어떤 색으로 보일까 에뮬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작업 해보셨어요 혹시? 그냥 여기에서 포토샵에서 보여주는 이 컬러 갖고 이렇게 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포토샵에는 프루프 컬러스라고 해가지고 실제 그 웹브라우저에 이 이미지를 띄었을 때 이 컬러가 어떻게 보여질지를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뷰, 프루프 셋업. 여기 보시면 리거시 매킨토시 RGB라는 건 과거 구형 매킨토시 RGB 매킨토시로 보셨을 때 느낌 볼까요? 자, 컬러가 약간 슬라이틀리하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구형의 매킨토시에서는 이런 컬러로 보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터넷 스탠더드 RGB, 일반적인 그런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컬러가 이렇게 보인다라는 얘기죠.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 역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리가시 매킨토시 RGB는 macOS 10.5 이하의 버전에서 재현될 컬러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실 거고요. 인터넷 스탠더드 RGB는 macOS 10.6 이상의 버전 그리고 MS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보여질 컬러를 시뮬레이션 할 때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작업한 포토샵의 이미지를 윈도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띄었을 때 어떻게 보일까라고 예측을 하실 때 이 인터넷 스탠더드 RGB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시죠. 하셔서 보시면은 컬러가 달라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모니터 RGB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모니터 프로파일을 등록을 해서 보여질 컬러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이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재현할 어떤 그 데스티네이션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세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웹에서는 이렇게 보일 거네. 웹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맥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여러분들이 윈도우의 색 관리라는 곳에서 설정한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시연을 해드렸습니다만 윈도우에서 설정해서 제어판으로 가셔서 제어판에서 색깔리로 들어가셨는데 색깔리에서 이 장치와 연결된 프로필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회사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이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원래는 디폴트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내용은 다 해당 사항 없어요. 예, 작동 안 해요. 다 프로파일을 근거로 기반으로 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토샵의 프루프 기능은 모니터 프로파일이 운영체제에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만 있으시면 돼요. 프로파일이 없으시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합니다. 계속 프로파일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프로파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군요. 어렵지 않습니다. 각 컬러 장치들, 카메라면 카메라, 모니터면 모니터, 프린터면 프린터 다 이런 컬러를 다루는 장치들은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프로파일은 제조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인스톨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기도 하고요. 이두저도 아닌 경우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죠. 직접 만드는 툴에 대해서는 그 로비에 있는 그런 데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고 제조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삼성과 같은 제조사, 삼성 모니터를 사용하신다. 그럼 제조사 들어가셔가지고 제조사에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저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시면 여기
대부분의 경우, 웬만한 경우에는 전부 다 그 모니터 프로파일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찾지를 않으셨던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드라이버 다운로드 같은 데 가셔가지고 모니터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운영체제에다가 설치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작업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요. 제가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여기 매뉴얼 다운로드, 뭐 유용한 소프트웨어 이런 데 가시면 아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손이 됐던 HP가 됐던 캐논이 됐던 프린터 제조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린터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운영체제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정확한 컬러로 보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죠. 그렇죠? 맥에서는 여기,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결국 똑같습니다. 크기의 문제죠. 데스크탑 모니터나 노트북이나 모바일 디스플레이나 사실 어떤 그 컬러를 재현하는 방식은 동일한데 크기에 따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그리고 또 운영체제에 따른 차이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PC에서는 맥OS나 윈도우를 사용하셨다면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는 안드로이드 OS나 iOS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iOS나 안드로이드에서는 컬러 매니지먼트가 정상적으로 운영체제 차원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몇몇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한 컬러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모바일 디스플레이 예를 들면은 LG의 G3나 아니면은 그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두 곳에 동일한 이미지를 띄웠을 때 컬러가 많이 달라 보이시는 걸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디스플레이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컬러가 좀 달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해결을 하지 못한 부분이고, 뭐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그 인터넷 검색을 하셔서 관심 있으셔서 보셨다면은 그런 LG의 IPS 디스플레이들 같은 경우에는 레드, 그린, 블루의 삼원색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반해서 그런 삼성의 아몰레드 계열의 디스플레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레드 그린, 블루 그린과 같이 삼원색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색상으로 섞어가지고 펜타일 형태로 띄워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 때문에 삼성 그 모바일 폰에서 볼 때의 컬러와 LG 모바일 폰에서 볼 때의 컬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상당히 좀 그런 경우는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디자이너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아이폰용 앱을 개발을 할 때는 이런 식의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또는 안드로이드 폰을 용 그런 앱을 개발하실 때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각 운영체제에 더 맞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빨랐나 봐요. 1시간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45분 만에 끝내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SLR 클럽의 동영상 강좌에 들어가셔도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지금 요 강좌들을 다 그 시간대를 모으니까 한 16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시기가 힘드시겠지만 뭐 틈나는 대로 뭐 보고 싶은 거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유튜브 통해서도 유튜브에 제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쭉 보셨지만 결국은 뭐 제 블로그를 기반으로 해서 쭉 말씀을 드린 거라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블로그를 보니까 요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좀 넘어갔으면 하네요. 요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요게 이슈거든요. 블루라이트, 청색광, 과연 우리 눈에 해로울까? 그래서 이제 뭐 청색광을 차단해주는 안경, 청색광을 차단해주는 렌즈, 청색광 차단해주는 모니터,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의 결론은 전부 다 그 사기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고요. 뭐 자세한 근거는 제 블로그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의 팁으로 하나 남겨두고 제가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뭐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질문하실 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서도 네. 그 칼라 매니지먼트가 안 돼 있다 하셨는데 네. 저희 뭐 개발자한테 네. 어떤 부분을 공부해서 저희 사이트에 그런 와우, 네. NHN에서 오셨나요? 아니시죠? 네. 이미지 파일 포맷에 대해서 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이미지 파일 포맷이 어떻게 되시나요? JPEG, GIF, PNG, 또 뭐가 있죠? 그거 3개만 쓰시나요? 또 뭐가 있죠? 예. 이 중에서 GIF는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하지 않아요. 색공간 정보를 담지 못합니다. 그럼 PNG하고 JPEG만 가능한데요. JPEG도 8비트, 그리고 PNG도 24비트. 여러분들이 Save as Web 또는 Save as로 포토샵에서 저장하실 때 Embedded 프로파일 해가지고 색공간 정보 집어넣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하십니까? 하시면 컬러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고요.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되면 파일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잘 안 하시죠.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자, 포토샵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제가 어떤 이미지를 저장을 해요. Save for Web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할 때 JPEG, 그 밑에 보시면 Convert to sRGB 뭐 있고 그 밑에 Embed Color Profile이라고 있죠. 요거 보통 안 하시죠. 얘요. 얘 체크 안 하시잖아요. 얘를 하시면요. 사이트에서 컬러 관리가 돌아가고요. 얘를 안 하시면 사이트에서 컬러 관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얘를 인베드 컬러 프로파일을 한 상태에서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구글에 올리면은 컬러 관리가 됩니다. 근데 안 하신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했다고 하더라도 네이버에 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베드 컬러 프로파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이 정보를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다 하거든요. 외국 사이트들은 예외 없이 다 하거든요. 국내 사이트만 안 합니다. 아직까지요. 언젠간 하겠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자요. UI 개발, UX 개발 쪽이신가요? 아니, 제가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네. 해야 된다고 그러면 디자이너가 저걸 해도 서브 단에서 네. 개발자 단에서는 이건 좀 난해한 질문 같은데 소스 코드는 color.org에 다 배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눅스용 소스 코드, 그 외에 이제 펄용 소스 코드, 웬만한 소스 코드들은 전부 다 color.org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ICC 컨소시엄인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료는 공개로 받아보실 수 있고 심지어는 그 sourceforge.net이라고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배포하는 GPL 배포하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도 이런 그 컬러 관리를 위한 엔진들, 공개 배포 엔진들을 배포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개발자들이 좀 참고하시거나 그 공개 버전 엔진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주신 분께는 강사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고요. 네. 두 권 들어가요. 이쪽에서 양쪽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저는 웹 디자인이라고 네. 그 인쇄소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프린트물이랑 그 포토샵 얘기하셨는데 네. 그
제가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고 회사에 있는 인쇄를 하고 인쇄소에서 했을 때 인쇄물하고 그 색깔이 전부 다 달라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좀 최상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제일 어려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맞춘다라는 건 참 정말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도큐먼트를 뭐 보통 이제 포토샵 베이스로 하신다면 도큐먼트를 이제 RGB로 하시느냐 CMYK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일단 다를 텐데요. RGB로 하십니까? RGB로 주로 작업을 하시고 걔를 보통 이제 우리가 프루프 인쇄라고 해서 회사에서 한번 프린터로 뽑으시고 인쇄소에 넘겨서 또 뽑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뽑으시는 프린터와 인쇄물이 또 다르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시는 걸 원하시는 거죠. 모니터도 맞추시고. 예, 제일 힘든 부분이죠, 사실은. 일단은 베이스가 이제 그 RGB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디자이너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프린터는 RGB 프린터가 있고 CMYK 프린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좀 약간 멘붕에 빠지시는데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프린터라고 해서 앱손, 캐논, HP, 삼성 뭐 이런 식으로 그 있는 프린터들 있잖아요. 그래서 데스크탑으로 놓고 회사에서 쓰시는 프린터들 예외 없이 전부 다 RGB입니다. 잉크가 CMYK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드라이버는 RGB로 돌아가요. 그거를 일단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그 해당 프린터로 도큐먼트를 미실 때는 무조건 RGB로 미셔야 돼요. CMYK로 넘기시면 100% 컬러가 안 맞습니다. 왜냐? 드라이버가 RGB로만 받게 되어 있어요. 무슨 삼성 프린터나 HP 프린터나 앱손 프린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린터가 RGB 프린터인지 CMYK 프린터인지 이건 잉크 세트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드라이버가 받아들이는 도큐먼트 소스가 RGB인지 CMYK인지를 아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 인쇄로 넘어가가지고 CMYK 사도 분판 인쇄를 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RGB 도큐먼트를 CMYK로 컨버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요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참 다다음 시간에 SLR 강좌에 이 그 프린트 부분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요것만 가지고 한 1시간은 넘게 떠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모니터와 RGB 프린터의 매칭은 가능해요. 근데 RGB 프린터와 CMYK 프린터의 매칭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거를 매칭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이 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제가 1, 2분 말씀드려서 답 나오는 기술은 아니에요. 예,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제 동영상 강좌를 계속 시청해 주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또 손 드신 분. 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지 폼에서 저장할 때 보면 그 색상 관리를 아까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개발이 돼 있으면은 네. 그 부분을 디폴트로 해서 그 자동으로 모든 게 그 형태로 해서 네. 색상 관리가 되면 좋을 텐데 왜 네. 근데 그 부분을 모든 소프트웨어가 뭐 디폴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뭐 옵션이죠. 옵션으로 네. 둔 건지 결국은 네. 그런 부분들은 그 전체적으로 색상 관리라는 아까 ICC라는 뭐 컨소시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그 표준화가 될 수 있는 뭐 색상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ISO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안 하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이나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그냥 그래 이런 기준이 있고 그게 지금 아까 ICC가 있었는데 그게 ISO 15796인가 해서 이제 ISO 표준으로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제적인 표준이 되어 있고요. 모든 디지털 컬러는 아까 보여드린 형태대로 컬러를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강제성은 없고요. 그리고 왜 사용자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끔 만드냐? 퀄리티냐 속도냐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를 로딩할 때 인베드 컬러 프로파일을 하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가 좀 커집니다. 그럼 불러오는데 약간 무겁겠죠.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가 빠르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만 다른 나라만 해도 이미지 하나 불러오는데 1분 넘게 걸리고 이래버리면 사람들은 컬러의 정확도보다는 속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용자가 속도를 더 우선할래? 품질을 더 우선할래? 선택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웹 또는 그래픽 디자이너는 아니기 때문에 강의하신 내용은 큰
그러면 상관없고요. 그 일반적인 관점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디지털 그 컬러가 이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하고 최종 이제 합쳐진 결과물로 이제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는 걸로 전제를 했을 때 그럼 이제 각 다양한 제조사가 만드는 그 하드웨어, 네. 하드웨어에 대한 편차는 네. 그럼 혹시 그거 관리나 아니면 뭐 좀 팁 그런 게 혹시 하드웨어요. 그 SLR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 네. 각 제조 회사가 나름대로 그 프로파일을 제공하지만 그 제조 자체 하드웨어에서 또 제공하는 그 원천적인 그 차이점 있잖아요. 네. 소니나 캐논이나 니콘. 네. 그에 따라 사용자들이 또 이렇게 다 갈리기도 하고. 네. 또 그런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합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그쪽에서는 통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각 그 제조사들 간에 뭐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컬러가 있을 거고요. 뭐 캐논은 화사한 색감, 뭐 니콘은 뭐 하여튼 뭐 등등 이런 자기네들 그 소니든 뭐 이런 제조사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컬러 트렌드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일해서 너네들 무조건 정확하게 맞춰야 돼 이런 식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솔루션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면은 요즘은 무한도전 같은 거 찍을 때만 해도 DSLR 카메라 뭐 한 10대에서 20대 동시에 찍잖아요. 근데 브랜드는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은 찍은 결과물은 컬러가 다 다릅니다. 똑같이 유재석을 찍어도 어떤 DSLR 카메라의 피부톤과 뭐 어떤 DSLR 카메라의 피부톤 다 틀리거든요. 그걸 맞추는 기술이 바로 컬러 매니지먼트고요. 그거는 제 동영상 강좌 27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딱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카메라들 간의 컬러는 다 맞추실 수 있고 모니터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참 시간이 좀 짧긴 합니다만 맞추시는 방법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들마다 다 광세격 내지는 뭐 일반 세격,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세격 또는 뭐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광세격 뭐 이런 식으로 모니터마다 재현하는 세격 자체가 다르고 컬러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컬러의 트러블을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한 솔루션들 다 준비되어 있고 약간만 비싼 모니터를 사시면은 해결이 돼요. 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뭐 삼성 모니터들 중에서도 하드웨어 캘리를 지원하는 모델들이 있고요. 뭐 LG도 그렇고 HP도 그렇고 한 50만 원대 이상, 100만 원대 이상의 모니터를 사시면 컬러를 관리해 통제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미리 내장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너무 비싸. 그냥 용산에서 30만 원짜리 그러면 좀 어렵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돈을 투자하시면 정확한 컬러를 얻으실 가능성은 높아요. 네.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모니터뿐만 아니라 그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에 따른 편차는 이제는 없습니다. 네, 이제는 없습니다. 네. 뭐 NDVR을 쓰시던 뭐 파이어 프로나 뭐 파이어 GL을 쓰시던 전혀 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아날로그 VGA 계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했거든요. 그건 2000년대 초고요. 지금 뭐 인터페이스가 디스플레이 포트, HDMI, 뭐 듀얼 링크 DVI 이런 디지털 포트들은 아무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강을 해주신 김한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관련된 시연은 Meet Tom. He's a passionate photographer. He loves taking pictures of landscapes, his family, and things for his work as a designer. But Tom has a problem. When he prints his images, shares them electronically with friends and family, or uses online print services, the colours are different from what he sees on his monitor. Tom has to edit and print a picture several times before the colours are correct. This is not only frustrating, but also wastes time, ink, and paper. It's easy to assume that Tom's printer or the online print service are to blame for the wrong colours. But in fact, the problem lies within his monitor, because it isn't calibrated. With the Spider calibrator from Datacolor, Tom can calibrate his monitor, so it shows correct colours, and now, what he sees is what he gets. Here's how to get correct colours in 3 easy steps. Place a Spider calibrator on the monitor.
The Spider checks the color accuracy of the monitor and automatically adjusts it to show correct colors, all in under 3 minutes. After use, you can remove the Spider until it's time to calibrate the monitor again. Every new monitor from the factory shows colors slightly differently and will drift over time. So to ensure professional quality in your work, a monthly calibration is the most important step. You can use the Spider calibrator on any computer monitors in your household. No unit limitations and no extra costs. See what calibration products from Datacolor can do for you at www.datacolor.com.